오얀따이땀보. 이 마을은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잉카에 계획된 마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돌담이 쌓여있는 골목길을 걸으면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와 있다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비슷합니다. 옛 잉카의 담 위에는 스페인 식민지 때의 건물이 올라서 있지만 그나마 예전의 담벼락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예전에 이곳 광장에는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는 오얀따이 장군의 동상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질 않더군요. 오얀따이 장군은 원래 동쪽 밀림 속에 있는 안티족 출신인데 이곳에 와서 후라가족장가 되어 원래 자기 부족이었던 안티족을 방어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 안티족을 방어하는 요새였습니다. 이곳에서 15대 잉카였던 망고 잉카가 스페인군에 대항하여 대승을 거둔 곳이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패배하여 동쪽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잉카의 마지막 도시였던 빌카밤바를 세웠다고 합니다. 빌카밤바는 피사로의 동료였던 알마그로 일행이 피사로를 암살하고 이곳으로 도주를 하여 망코 잉카가 받아주었는데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이곳 비트코스 요새에서 망코 잉카마저 암살을 당했던 비운의 장소였습니다. 오얀따이 장군과 9대 잉카였던 파차쿠텍의 공주인 꾸시공주 꾸시코 이우르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18세기 중반 잉카 시절의 유일한 희곡 작품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이곳을 보면 계단식 밭이 층층이 있으며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이 있었고 그 앞에는 지금도 커다란 돌판 6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는데 이러한 긴 돌판은 잉카인들의 건축술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건축 양식은 남쪽 티티카카호수 주변의 띠아오아나 꼬띠와나코 문명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건물을 지은 일부의 기술자들은 티티카카호수 주변 아이마라 문명의 꼬야족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유적지의 건너편 산 중턱에는 잉카인들이 곡물 창고로 사용을 했던 건물이 보이고 중간 절벽에는 비라코차 또는 뚜누빠의 얼굴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뚜누빠의 얼굴은 오후 2시 반경까지는 눈을 감고 자는 듯한 모습으로 있다가 3시 반경에는 완전히 잠에서 깨어난 모습을 하게 되며 이 얼굴은 태양빛의 조화를 고려하여 새긴 것이라고 합니다. 마추픽추는 1911년 하이럼 빙엄이라는 미국 예일대의 젊은 교수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하이럼 빙엄은 고고학자가 아니라 남미 독립의 영웅인 시몬 볼리바르 장군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1909년 페루에 왔다가 우연히 초케끼라우라는 산정 도시를 방문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우연히 잉카 최후의 도시였던 빌카밤바에 관한 얘기를 듣고는 빌카밤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빌카밤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1911년에 다시 페루로 돌아옵니다. 그해 7월 몇 가지 기록을 토대로 빌카밤바를 찾다가 어느 날 야영 중에 만난 원주민인 멜초르 아르테아가 로부터 산 정상에 오래된 건물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찾아낸 것이 마추픽추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2가구가 계단식 밭을 경작하며 살고는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곳에 산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이럼 빙엄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곳을 잉카의 마지막 도시인 빌카밤바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 하이럼 빙엄 씨는 마추픽추를 발견한 후에도 계속해서 탐사를 통해 비트코스 요새와 빌카밤바를 찾았는데 정작 빌카밤바는 마추픽추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서 1960년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에스피리투 팜파가 하이럼 빙엄이 그토록 찾았던 빌카밤바였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스페인식의 기와나 유물들이 발견이 되어 당시 스페인인 몇 명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 1964년 진사보이라는 고고학자가 에스피리투 팜파를 방문하여 하이럼 빙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유물들을 발견하고 조사한 결과 그동안의 빌카밤바의 기록들과 부합한 것을 알아내고 이곳이 잉카 최후의 도시 빌카밤바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추픽추가 빌카밤바가 아니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마추픽추는 전투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둘째로는 스페인식 건물이나 유물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리고 건축 기술입니다. 빌카밤바를 건설한 시기가 1539년이라고 하는데 스페인의 톨레도 총독에 의해 완전히 토벌된 것이 1572년인데 불과 3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약 500명 인원으로 마추픽추 건설은 실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마추픽추의 비밀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고 우리는 단지 당시의 신비함만을 바라보며 끝없이 추측만 할 뿐입니다. 마추픽추는 철저한 자립 경제 도시였다고 합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이 자급자족이 가능했습니다.
계단식 밭에서 농사를 짓고 아래에 있는 우루밤바강에 내려가 양질의 송어 등 물고기를 잡았으며, 우루밤바 계곡에 가면 해발고도 3000m의 살리네라스라는 염전이 있어서 인간의 몸에 가장 중요한 소금을 가져올 수 있었으니 타부족의 침략 걱정 없는 높은 봉우리에서 아래를 보며 행복한 생활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마추픽추가 군사적인 요새다, 또는 태양신을 모시기 위한 성스러운 비밀의 성지다라는 설이 많긴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이 처음 발견이 되었을 때 107개의 무덤에서 175개의 미이라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중 150개가 여성의 미이라고 나머지는 어린 아이들과 늙은 남자였다고 하여 여성의 비중이 많다 보니 신전이었다는 주장이 강했는데, 최근에 인류학자들이 첨단 장비로 검사를 해본 결과 159가 모두 여성이 아니었고 성별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신전의 주장이 또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럼 빙엄 씨가 처음 이곳을 방문하여 수집한 유물들은 거의 모두 미국의 예일대 박물관에 소장이 되었고, 제가 가이드를 그만둘 때쯤 소식을 듣기로는 어느 정도 페루 측에 반환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잉카 시대 유물이 미국의 예일대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추픽추의 건설 연대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느 학자들은 이곳의 건축물들의 방위가 정확하다는 점을 들어 별자리의 이동을 이용 세차운동으로 연대를 측정한 결과 기원전 4000년에서 기원전 2000년 정도로 추정을 하는 설과, 여기서 발견된 유물들의 탄소 동위원소를 이용한 카본 테스트를 해본 결과 잉카 제국이 형성되기 약 600년 전인 700년에서 800년 정도로 추정하는 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잉카 제국이 형성되기 훨씬 전에 앞선 어떠한 문명이 있었다는 것이 요즘 학자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추픽추를 보러 올라가 볼까요? 기차역에서 버스를 타고 약 8km 거리를 13구비 지그재그 길을 통해 약 25분간 올라가면 마추픽추 입구가 나옵니다. 걸어서 전망대 또는 경비초소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면 한눈에 시원스럽게 도시가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사진으로만 보던 마추픽추 공중 도시가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두 개의 봉우리는 와이나피추 젊은 봉우리, 작은 봉우리를 우추이피추 어린 봉우리라고 합니다. 뒤를 돌아서 보면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마추픽추 늙은 봉우리가 됩니다. 전망대 뒤를 보면 평평한 계단처럼 보이는 널찍한 바위가 보인다. 이곳을 일명 제단 바위라고 부르는데, 발견 당시 주변에 사람들의 뼈들이 널려 있어서 이곳을 태양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낸 곳이라고 하였는데, 최근에는 그보다 미이라를 만들어 말리면서 제사를 지낸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제단 뒤에는 문이 10개나 되는 막사 형태의 긴 건축물이 있는데 병사들의 무기고 또는 창고나 경비병들의 숙소였다고 합니다. 위에서 마추픽추 도시를 내려다보면 중앙에 정원 모양의 뜰인 파티오가 있는데, 그 뜰을 기준으로 방위를 보면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됩니다. 오른쪽은 주로 창고나 작업을 하는 공동작업 구역이었고, 왼쪽은 귀족들의 거주지 또는 신성한 신전 등이었다고 합니다. 도시 입구로 들어가 보면 좌우로 여러 채의 방이 꾸며져 있는데 주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묵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중앙신전으로 내려가다 보면 돌 깨는 작업을 하던 채석장이 나오는데 당시 바위를 쪼개다가 중단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위에 홈을 파고 나무 쇠기를 박아 물을 흘려주면 나무가 팽창하여 돌이 쪼개지는데, 당시에도 이미 이런 과학적인 방식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신전 광장을 보면 동쪽에 3개의 창문이 보이고 그 앞에 좌우 3단의 돌이 보이는데 일명 차카나라고 하여 잉카의 십자가라고 불립니다. 1단 우후빠차, 2단 까이빠차, 3단 하남빠차라고 하여 잉카인들의 우주관인 뱀, 퓨마, 콘도를 뜻하기도 하지요. 쿠스코의 삭사이와망이 3층으로 지어진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쪽에 해가 뜨면 이 돌이 햇빛을 받아 바닥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 돌과 그림자를 합치면 차카나, 즉 안데스의 십자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통 기념품 가게에 가면 차카나 목걸이를 만들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개의 창문이 세워진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이곳에도 지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철 형식으로 건축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신전을 보면 당시의 석조 기술을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좌우가 완전히 대칭이 되게끔 건축을 하였는데 발견 당시는 집안의 침하 현상으로 인해 오른쪽이 내려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중앙 신전을 돌아서 위로 가기 전에 바닥에 다이아몬드 형상의 뾰족한 돌을 볼 수가 있는데, 남반구에서 보이는 남십자 성을 표시하여 내방위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잉카 이전에 그들은 남십자 성을 알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방위를 표시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기 직전에 오른쪽 방을 보면 하단부에 큰 돌이 32각으로 까겨 있고, 그 위에 돌을 쌓아 방을 만들었는데, 중앙신전에서 행사를 하기 전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대기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많이 울려서 현지 가이드들은 일명 스테레오의 방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위로 약 67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인티와따나라고 하는 높이 1.8m, 넓이 36cm의 돌 기둥이 나타납니다. 인티 태양, 와따나 묶는다 라는 뜻으로 태양을 묶는 기둥이라고 합니다. 남반구의 동지는 6월 22일경으로 낮의 길이가 가장 짧아서 태양이 빨리 가지 못하게 인티와따나의 돌기둥에 태양을 묶어놓는 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돌기둥 위에 신상을 놓고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돌기둥의 그림자 변화를 이용하여 해시계의 역할과 건기와 우기, 씨앗의 파종과 수확의 때를 가늠했다고도 합니다. 계단을 내려가서 광장을 가로질러 가면 두 채의 커다란 막사 같은 곳과 정면에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는데, 일명 신성한 바위 또는 소원 바위라고 합니다. 바위의 위쪽을 자세히 보면 바위 뒤에 보이는 산들의 능선과 일치하게 되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인 베로니카 봉까지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위 뒤쪽으로는 와이나 피추로 올라가는 입구인데, 과거에 여기 살던 사람들은 와이나 피추에 올라가기 전에 이곳 신성한 바위에서 예를 갖추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소원 바위라는 소문에 오셨던 관광객들이 이마를 바위에 대고 기도를 하는 바람에 바위 표면이 많이 손상이 되어 어느 날인가부터 만지지 못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예를 갖추고 와이나 피추에 올라갔다면 와이나 피추가 마추피추보다 더 신성하고 성스러운 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이나 피추에는 달의 신전과 계단식 밭이 있어서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다시 계속해서 길을 따라 들어오면 이곳이 작업장의 느낌이 들 정도의 넓은 방과 창문 없이 안쪽 벽에 못돌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공동 작업장과 창고 등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각 방을 보다 보면 두 개의 평평한 둥근 돌이 있는 방을 보게 되는데, 한국 가이드들은 설명하기 편하게 두 개의 절구가 있는 방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절구가 되려면 바닥에 홈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염색을 하는 곳이라고도 하는데, 그 또한 돌 주변이 너무 낮아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장되는 것이 별을 보며 점을 치거나 별자리의 이동을 관찰하던 방이었다고 하는데, 그중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특이하게 이 방만 지붕이 없었거든요. 밤 하늘의 별을 보려면 지붕이 없어야 하니까요. 조금 더 나오면 일명 콘돌의 신전이 나오는데, 바닥에 묻힌 콘돌의 머리 모양과 자연석을 이용한 콘돌의 날개 모양과 날개와 날개 사이의 벽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귀족이 죽으면 미이라를 만들어 콘돌의 날개 사이의 벽감에 둔다고 합니다. 콘돌의 머리가 정동 쪽을 향해 있다는 것은, 콘돌은 지상과 천상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존재로 죽은 자의 영혼을 싣고 태양이 뜨는 동쪽으로 날아가서 태양신에게 죽은 자의 영혼을 전달한다는 의미가 담긴 신전이라고 합니다. 사원 앞에는 잉카의 건축물 중 특이하게도 2층 집이 보입니다. 밖에서 올라오는 2층 집이 아닌 내부에서 올라가는 2층 집이죠. 아마도 콘돌의 신전을 관리하던 관리자나 제사장의 집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서쪽 구간으로 시원스레 뚫린 가파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잉카인의 생명수였던 16개의 분수라고 하는 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교하게 깎아서 만든 수로를 따라 끊임없이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 보입니다. 이 물의 수원은 입구에 있는 호텔의 뒤에 있는 안반에서 솟아나는 물을 수로를 만들어 태양의 신전 위에서 태양의 신전을 통해 아래로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가장 위쪽의 물은 태양 신전을 통과하는 물로서 귀족들이 사용을 하고, 아래로 갈수록 신분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가파른 계단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면 반원형의 건축물이 보이는데 태양의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는 조그만 동굴이 있는데 왕의 무덤이라고 하며, 발견 당시에는 밑으로 지하가 있었고 지하에서 미이라가 발견이 되어 아마도 이곳을 통치하던 자가 아니었나 추측을 합니다. 태양의 신전 주위로는 왕녀의 방 등 돌의 다듬기가 세밀하여 통치자와 가족들이 주로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왕녀의 방에는 화장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원래 마추픽추에는 번성기 때 약 1만 명 이상이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요. 아무데나 볼일을 보는 것이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모든 곳이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바뇨 델 잉카의 화장실라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우루밤바 계곡 위의 유적지와 잉카 최후의 도시, 그리고 더불어 몇 군데를 더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마추픽추 대홍수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당시에 제가 34명의 한국 관광객과 함께 갇혀 있다가 탈출을 했던 유일한 현지 한국인 가이드였기에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기억을 살려보겠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